안녕하세요, 딜리전스 마이클입니다. 미국 공무원. 오늘은 써니힐스 하이스쿨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이민 공감 스토리 4 기대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스토리는요, 어디까지나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저의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민공감 스토리 1 가족과 헤어짐, 이민공감 스토리 2 bullying, 3는 누나와 단둘이, 그리고 이민공감 스토리 4는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특별한 사건들 이야기입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스토리와 써니힐스 하이스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이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멀지 않고 또 학교가 워낙 잘 나가는 학교이고, 디스팅구이시드 하이스쿨은 일단 주에서 알아주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닌 고등학교도 디스팅구이시드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경으로 찍는 것이고, 저의 이민공감 스토리는 약간의 옛날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배경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저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의 스테이지 같죠? 스테이지에서 저의 본 내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8년 전 얘기인데요. 미국 온 지 약 3, 4년 됐고 고등학교에서 생활한 지도 주니어 때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친구 얘기, 미국에서 사귄 친구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16살 딱 되는 날부터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나눠드리려고요. 황당해 하실 수도 있고, 정말 너 미쳤었구나, 정말 이런 아이 어떻게 살아있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경험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뭐 가리지 않고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마음과 뜻과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고 상황에 어떻게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한 친구하고 되게 친했었어요. 미국에 3살 때 왔나? 그리고 동부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서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저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 친구도 아무래도 동부에서 서부로 왔으니까 반이민인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하루는 주중에 늦게까지 같이 놀았어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학교도 워킹 디스턴스에 있어 가지고, 학교 같이 가자,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정말 밤늦게 잤어요. 새벽에 잔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만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나? 그때는 셀폰도 없고 비포도 없었을 텐데 친구가 갑자기 없어져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 학교를 준비하고 왔던 거였어요. 한국 사상으로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친구하지 마라,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같이 아무리 놀았다고 하더라도, 남을 배려했다 하더라도 혼자 학교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 안 하는 게 낫겠다. 친구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그렇게 인식이 많이 깨어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멘탈 자체가 한국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산다 하더라도 미국 땅에 있는 이상 이 개인주의적 인디비주얼리즘은 이 공기에 그냥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독한 사람 빼고 인디비주얼리즘이 그냥 몸 자체에 쫙 스며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그때도 뭐 미안한 적은 없었고 친구 안 하려고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안하지는 않은데 그 친구가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당연히 학교는 같이 가야겠지만 뭐 권히 자고 있고 학교 안 가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자는 거 깨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 친구는 3살 때 미국에 왔으니 인디비주얼리즘이 몸에 훨씬 더 많이 배어 있었을 상태였고요. 아무래도 저는 14살이 다 돼서 왔고 그 친구는 3살에 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미국의 한 편이 아니었나.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친구의 성격, 그 친구의 성품, 그 친구의 그 방향지향적인 그런 상태, 뭐 그걸 다 토대로 했을 때 그 친구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뭐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스토리는요, 제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누나하고만 살다 보니까 자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엄청난 자유가 또 있었던 게 차였습니다. 16살 때부터 차가 있었는데요. 토요타 털셀 아세요? 굉장히 소형차고 정말 발 빠르고 그런 차였어요. 저의 날개였죠. 많은 친구들이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저를 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특이하게 저를 좀 많이 데리고 놀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데리고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 그룹하고 어울리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그 그룹에 제가 많이 속해 있었더라고요. 거진 운전병이었죠. 운전병이었고, 운전병 덕택에 또 그렇게 노는 것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1990년대 그때요, 오렌지족이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 가서 물을 흐린다, 또 거꾸로 미국에 있는 애들이 한국에 와서 물을 흐린다. 친구들 중에 2명이 한국에서 갓 유학을 온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얘긴데요. 그렇게 잘 놀고 잘 하고 그러는데 조금 순진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좀 나이 안 맞는, 좀 세상물을 많이 먹은 듯한, 인식은 빨리 깨었는데 그 깬 인식을 갖고 그 인식을 잘못 사용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근데 그런 거를 다 보고선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들을 보셨으면 아마 같이 놀지 마라 뭐 한마디라도 하셨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뭐 가이드가 없었으니까 한참 같이 놀다가 못 볼 것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담이고 제가 겪었던 사람으로 인해 제가 느꼈던 거니까 어디까지나 스토리로만 들어주시고요, 공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물이 들었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게, 저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랐었고, 제 주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봐도 너무 순수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순수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 보면 그 순수함이 참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나누고 부딪히고 싸우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도 되는 반면, 인식이 깨서 또 나쁜 쪽으로도 뭔가가 발달되는 거는 아닌가. 왜냐면 항상 양이 있으면 극이 있듯이요. 반면 미국에서는 이분 3m 앞에서, 아니 5m 앞에서 서로 걸어오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스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부터 벌써 서로 excuse me 하면서 눈치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은 그 인디비주얼리즘 때문에 아이들이 클 때도 훨씬 더 대인관계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상물이 덜 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가 미국에 와서 물을 들인 것 같다라는 그 말이요. 이번 스토리 나눌 것은 저의 좀 익스트림한 일들이었습니다. 나눠드리기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듣고선 난리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냐면 제가 16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위험한 거 좋아했고 위험한 거에 두려움이 없었고 제가 차 타면서 혼자 있을 때예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인데 하루는 공부하고 늦게 집에 오는 그 시간에 거진 27년 전이었다 보니까 프리웨이에 차가 없을 때는 진짜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프리웨이에서 차를 거꾸로 놓고 백으로 한 하프 마일을 그냥 백으로 쫙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백으로 쫙 가다가 왜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쫙 가다가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넓은 공간에서. 그래서 백으로 쫙 오다가 확 돌려가지고 이제 쫙 가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프리웨이가 레인이 한 4개에서 5개인데 이제 커브를 틀 때 왜 레이스카들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를 또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차가 또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속도는 그렇게 세게는 안 밟았지만 레인을 4개를 그냥 한 번에 바꿔서 first lane에서 fourth lane, 그다음 fourth lane에서 또 first lane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짓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는 왜 그 레이서카 갖고 이렇게 360도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차 한 대도 없을 때 해봤는데 차가 워낙 그 4기통의 소형차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저의 너무나도 위험했던 순간, 저만 위험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아무도 안 다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정말 인식이, 남에 대한 배려, 남이 다쳐서 내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그런 배려의 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키를 100% 맡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는 것이 정말 한순간의 일인데 저는 그 여러 순간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약간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한 건 아닌가,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